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죠. 날씨는 아주 낮에는 따가워요. 근데 지나는 바람에 부딪히는 그 감은 여름같이 이렇게 후덥지근하지도 않고 약간 좀 시원하다, 서늘하다, 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역시 9월달 되니까 초가을에 산들바람이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보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범죄 의혹도 많고 현재 전가 사범의 그런 타이틀 갖고 있는 이재명, 요즘에 단식을 한다고 국회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있죠. 단식하는 거야 뭐 각자 자기 자유인데요. 뭐 뭘 먹느니 안 먹느니, 이재명이 당뇨가 있어서 하루만 안 먹어도 문제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지금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하여튼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셀프로 단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그런 건 관계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재명이 단식하는 거는 참 웃기지도 않죠. 지금 왜 그러냐면 단식은 야당들이 소수 야당일 적에 여당이 전횡을 할 적에 그쪽에 국회에서 어떤 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힘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 단식을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보통 단식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168석으로 거대 일당 야당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도 뭐 단독으로 어, 입법 그 상임위 통과시키고 뭐 하는 거, 뭐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뭐 간호사법이라든가 뭐 농민들 농지법이라든지, 또 지난번에는 또뭐 행안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있었죠. 이러한 사안이 지금 그 야당이 하는 횡포인데요. 그런 거대 야당이 일당으로 있으면서 당대표가 단식을 한다. 이거는 이제 검찰이 계속 압박을 조이고 검찰이 계속 검찰의 칼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단식을 한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요, 이제 이재명이를 검찰이 백현동 사건하고 쌍방울의 이북의 송금 사건에 많은 증인과 증거들을 검찰이 잡았어요. 이번엔 아주 어떻게 옴치고 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거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30일 날 검찰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했더니 30일 날 못 간다. 9월 본회의가 되면은 본회의 때 가서 그때 14, 15일 그때쯤 협의하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이 검찰 국가 공권력인데 거기다 무슨 나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검찰에 오라 하면은 아 나 그때 못 가니까 언제 간다 뭐 이거 됩니까? 그래놓고 이게 그런 검찰에서 4일날 그럼 검찰에 들어오십시오. 검찰이 4일날 소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단식을 하면서 4일날 그러면 갈 테니까 오전 2시간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오전 2시간만 하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소환이 됐으면 조사할 건 다 조사를 해야지 무슨 2시간만 가지고 뭐 조사가 되겠느냐. 뭐 처음에 그 아침에 들어가면 뭐 인사하고 뭐 차도 한잔하고 뭐 본인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시간이 1시간 정도 이상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근데 2시간만 하겠다. 검찰은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조사할 거는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곤란하다 못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현재 단식을 합니다. 뭐 단식인지 반식인지 몰라요. 하여튼 뭐 밤에는 뭐 어디 들어가서 잔다니까. 단식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역대 단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장소 공개된 장소에 거기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 전에 황교안 총리도 저 청와대 앞에 그 뜰에서 할 적에도 그냥 거기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기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단식한다고 어디 가서 뒤로 가서 식사를 하고 뭐 하면 그건 국민된 사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라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맘대로예요. 완전히 독주예요. 이거 당 대표가 되더니 말이죠 아주 맘대로 그냥 흔들려고 합니다. 밤에는 어디 들어가 잔대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낮에 그 단식 장소에 있다가 또 뭐 업무적으로 볼 거 있으면 보라댕기고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식입니까? 걔는 단식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죠. 국민들한테라든가 그 개딸들인지 뭐 뭔지 그 소딸인지 뭐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좀 지지해달라, 자기를 보호해달라 뭐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개딸들이 뭐 그 국회 앞에서 뭐 촛불 뭐 놓고 키우고 뭐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단식을 하다가 국회 일정을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검찰에 소환에 간다. 그러면 소환에 갔다가 뭐 당뇨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굶어서 나 쓰러졌다. 쓰러지는 사람은 검찰에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쓰러지면 그러면 병원에 가서 뭐 긴급 후송해서 병원에 가서 있으면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는 검찰은 시간이 언제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검찰은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떠냐? 일단 4일날 만약에 오게 되면 2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본인 얘기고 만약에 2시간 조사를 받고 나는 가겠다. 난 저 다음에 일정이 있어서 난 가겠다. 간다 그러면 그때는 검찰이 그 법에 의해서 긴급 발동, 긴급 체포권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붙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못 갑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못 갑니다. 긴급 체포는 아주 긴급 소환해서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들, 피의자 입장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다가 그냥 도망을 간다든가 또는 뭐 어디로 그냥 피신한다든가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무슨
그런 그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판사한테 영장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검찰이 긴급 체포권이 있습니다. 그 긴급 체포권을 발동을 해서 붙들어 놓고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법원에는 긴급 체포 발동권에 대해서 그 후에 법원에다가 그 제출을 하면 됩니다. 긴급 체포 발동권에 대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4일날만 들어가면 2시간 하고 간다. 그건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면 상상 아닙니다. 그 정도 법은 알 텐데요. 긴급 체포권을 발동하게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 합니다. 그럼 조사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가 뭐 변호사도 있으니까 알겠지요. 그러면 이제 4일날 안 가려고 그런다. 빠지려고 그런다. 그리고 단식을 핑계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적에는 지금 그 들리는 그 소식에 의하면 검찰은 조사하지 않고 그동안 백현동과 그 쌍방울 북한의 송금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그 관계된 사람들 김성태라든가 이화영이라든지 그 경기도 부지사였던 사람들 그 이재명의 주변에 있던 그 측근들 이런 사람들한테 증언을 다 받아놓고 증거물도 확보하고 증인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치는데 꼭 소환해서 이재명이한테 진술을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 검찰에서는 구속 그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는 그걸 논의를 해가지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서 가결되면 그러면 체포가 되는 거고 또 가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대로 또 방탄국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남시와 대장동에 그리고 경기도지사 있을 적에 생긴 일들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대표의 눈치만 봅니다. 물론 비명계에 있는 이재명 의원한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있죠.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공천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4월달 선거를 위해서 눈치 보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눈치 보고 줄수 보는 이런 정치는요 하급 정치입니다. 하급 정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소신도 줏대도 없어요. 당당히 당대표가 잘못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 자유국가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 당의 눈치만 보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 당의 허수아비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전에 구청장을 할 적에 그 재선 공천을 받으려고 할 적에 당에서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세우기로 했습니다. 명목은 경선을 해라. 근데 그 온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긴 지 18일 된 사람이에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 지역의 현황을 하나도 모르는 주민등록 옮긴 18일 된 사람하고 경선을 해라. 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안 한다. 경선도 경선할 사람으로 해야지 보다 나은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경선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정치권도 아니고 지방자치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서 그 구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어깨를 맞대고 살던 사람이 했던 사람이 나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떤 하자도 없는데 그런 당의 명은 바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탈퇴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낙선했죠. 정치는 소신과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완전히 거짓말, 그 다음에 말바꾸기, 내로남불, 아주 여기에 한국에선 다시 없었던 사람, 앞으로도 다시 없을 사람, 그런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러 가지 지금 계산을 해서 머리를 쓰고 한 것이 이제 단식 그 방법이에요. 저러다가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 또 유야무야 또 시간을 끌죠.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뭐 그러나 언젠간 퇴원하겠죠. 전 장담코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거로 그리 그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하여튼요. 아무리 피해봤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확실한 거 있잖아요.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그 이북의 경기도지사 때 이북에 이재명을 이북으로 보내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농사 짓는 밥 농사를 하는 걸 위해서 500만 달러. 이것이 이재명이의 그 인지 아래 그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경기 때 그 경기도지사를 있을 때 그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평화부지사가 전부 그걸 갖다 풀었잖아요. 이제 내가 보고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당시 도지사가 알고 있다. 내가 있다. 그렇다면 그건 아주 확실한 증인이 있고 또 증거가 있고 뭐 이북의 방문 이북에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 요청서도 공문을 작성한 것도 있고 이북에서 초청장을 보내라 뭐 해서 그것도 노년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구속은 언젠간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되면 저 같으면요 사나이답게 정정당당하게 구속되고 조사받고 재판받고 그런 이후에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또 정치를 하든지 그만두든지 이러는 것이 사나이 아닙니까? 계속 방탄하고 그저 자기 그저 보기 위해서 당을 끌고 개딸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의 앞으로 가야 될 국가 가는 길에 걸림돌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들 300명씩 왜 두냐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반 잘라서 150명 이하만 돼도 충분하다니까요. 150명 국회의원들이 절반을 줄였다고 해서 국회에서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하튼 이제 이번에 4일날이 저는 관심사항입니다. 4일날 2시간 반을 나니까 갈 거냐 아니면 안 갈 거냐. 제가 볼 땐 안 갈 쪽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안 가는 방법은. 가면 겁나거든요. 이번에는 꼼짝없이 이번에는 자기가 그 잘못한 문제가 인식할 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안 왔다. 오면 간단히면 긴급 체포권을 발동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영장 그 구속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서 그냥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검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꼼수를 부리는 이 이재명 대표 단식 이거 국민들이 질타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이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네들 전부 다 국민의 혈세로 그 높은 그 많은 월급을 주잖아요. 세비를 주잖아요. 근데 국회가 파행돼도 국회가 저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9월달 본회의 예정돼 있고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또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산적한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바꿔볼 시기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지금은요 옛날 같이 하면 안 되고요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를 보장 못합니다. 미래를 보장 못한다는 거요. 우리 기성세대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그럭저럭 살다 간다고 하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살 이 토대 이 세상 이 나라를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할 얘기를 말을 해야 됩니다. 여튼 4일날 저는 관심사항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가만히 이 손바닥을 보듯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참 머리 쓰는 것도 다 이 손바닥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제 주말 맞아서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편안히 주무십시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